이제 제 내랑 동조자 중에 대표적인 게 한덕수 지금 총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했는지 이제 알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윤건희 보호를 내가 이제 할 수 없어. 네. 그래서 그 책무 할 수 없으니 네. 내 검찰총장직 내려놓을게요. 그러니까 그냥 심우정 나가라는 얘기다. 그런데도 그때는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사가 결정적이었다라는 건데 지금 이 인사는 그러니까 민정수석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인사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는 사실상 패싱이 맞죠. 이거를 더 있으면 험한 꼴 당하겠다. 사실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김성태 원내대표 정도의 결기를 좀 보이시는 게 하려면은 옛날 드루킹 네.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국회 그 계단 네. 그 야외였죠 거기. 야외에서 네, 야외 그 야외였죠. 계단 앞에서 단식 투쟁을 했어요. 본인이 올린 사진이 에라다. 주장의 정당성이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관저 앞에서 윤석열 지키자라고 구호 외치고 막 이렇게 손가락 뭐 이렇게 주먹질 네.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전한길 씨를 국회에 초청해가지고 세미나도 하면서 참 해괴망측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 분이 과연 지금 주장하는 것들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7월 2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이 수요일은 전통적으로 항상 가장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그런 요일이니까요. 오늘도 이분들이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우리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약간 좀 힘이 빠지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니요, 친명 패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 예전에는 그러시더라고. 예전엔 조금 그래도 뭐 여기저기 막 난사도 좀 하시고 좀 날선 비판도 좀 하시다가 요즘은 할 게 없어가지고. 아, 내가 진짜 능력이 부족해요. 내가 이재명 정권 비판할 게 없어 지금. 6개월간 허니문 기간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재명 정권을 꼭 비판하지 않더라도 그럼 뭐 국민의힘을 비판하시든지. 국민 비판 많이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약간 좀 그 제가 뭐라고 비판했냐면 네. 국민의힘을 지금 지지하는 지지자 여러분, 네. 제발 지지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이번에 얘기했어요. 한번 망해야 된다. 제대로 혼나야죠. 아 제대로 혼이 좀 나야 된다. 하여튼 약간 좀 날이 좀 무뎌진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준일입니다. 네. 패널 좀 바꿔주세요. 패널이 친명 패널하고 같이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찬양을 하고 저한테 사석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 진짜 무서워. 무섭다고 그랬어. 아, 그 저번에 아 무서워서 아 너무 잘해서 무서워 이런 거였죠? 네. 서정욱 변호사랑 같이 하세요. 서정욱. 예, 역시 삶은 또 우리 장성철 소장님처럼 살아야 된다. 예. 무디르급 태세 전환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네티즌 용어로. 예.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가 오늘은 뉴스 정리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뉴스 살펴보기 전에 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있던데 한덕수 전 총리가 지금 출석했죠? 네, 내란 특검에 출석을 해서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영상도 지금 따끈따끈한 영상. 아, 네, 지금 내란 특검에 출석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란 특검이 국무위원들 이제 앞으로 줄줄이 부를 건데 두 갈래로 나눴잖아요. 네. 내란 동조 세력과 그렇지 않고 직권남용의 피해자들 들어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 부류랑 내란 동조 세력을 나눴는데 그 동조 세력 트로이카가 한덕수, 이상민, 박성재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인 한덕수 전 총리를 불렀고, 근데 오늘 그 안덕근 전 산자부 장관도 불렀거든요. 근데 안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계엄 선포하는 국무회의는 불참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엄 해제할 때 국무회의만 참석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당시 계엄 전후의 국무회의 저간의 사정을 다 들어보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은 아마 전부를 다 부르지 않을까 순차적으로. 네. 그래서 오늘 좀 둘을 소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냥 처음 국무회의 참여했던 사람,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당시 상황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거 다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퍼즐을 맞추고. 네, 네. 그래야 교집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참석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일단 이제 다 불러야죠. 얘기 들어보고 정영진 앵커도 부르시고 어떻게 봤나? 아 우디르 네. 네. 태세 전환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뭐
JTBC가 뭐 단독 보도라고 했는데 이제 국무위원들이 이제 내란 동조자하고 아닌 사람하고 분류를 구분을 해가지고 네. 더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데 거기에 이제 제 내란 동조자 중에 대표적인 게 한덕수 지금 총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했는지 이제 알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엄 선포문도 포고문도 원래 이제 국법에 따르면은 문서로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거를 문서를 서명을 이제 관계부 장관들 서명을 안 받았으니까 뒤 12월 5일날 뒤에 또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모로 내란에 대해서 은폐하려고 하고 했던 것들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해서 수사를 피하려고 한 건데 김문수 그 장관이 말을 안 들은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날로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김문수랑 단판을 짓던지 설득을 했었어야지. 문수야. 형이 좀 급한데 진짜 넌 아직 젊잖아. 넌 두 살이나 젊잖아 형보다. 차이 안 나잖아요. 넌 다음이 있으니까 형이 이번에 좀 하면 안 되겠니? 나 이거 못하면 나 조사 받으러 가야 나는 이거 감옥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설득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다가 탁 줬던 게 지붕 쳐다본 격이 됐다. 약간 뭐 저기 다른 얘기지만 그럼 한덕수 저 국무총리가 8월 말에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당 대표로 예. 나서는 거예요. 친윤들이 밀어가지고 친윤이 특별히 밀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네. 당 대표로 밀 사람이 네.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 친윤이 밀면 내가 당 대표 될 수 있겠네. 그러면 나를 수사한다고 했을 때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그렇게 당사에서 이제 쏙 숨어가지고 안 나갈 수도 있고. 너무 신박해서 말을 잃었습니다. 좀 어안벙벙한 표정이셨어요. 네. 한덕수를 당 대표로 한번 밀어본다. 네, 네. 그런 아이디어 어떠냐 이렇게 통상 외교 예? 이거 전문가 예? 여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 네. 예. 그렇게 정책 야당 네. 한덕수 당 대표. 네. 네. 그렇게 죄송합니다.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거죠. 네. 네. 당을 끝까지 보내시려는 건가요? 진짜 싫어하는구나 국내에. 나 진짜 알겠어. 태세전 아니지 장난 아니야. 네. 와. 감이 떨어진 건 아니시겠죠, 설마. 정책 야당으로 거듭나야죠. 네. 또 국민의힘 얘기도 이따 할 거고 내란 특검 얘기도 이따 자세히 좀 할 건데 속보 또 하나만 전할게요. 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그래 10시 아니고 9시 출석하겠다. 와 박수 쳤다. 9시 드디어 9시야. 와. 큰 속보다 큰 정말 속보야. 큰 속보입니다. 정말 대통령 때 출근도 9시 안 했는데 응? 아니 근데 한남동에서 그 용산 대통령실 가는 거리가 훨씬 멀잖아요. 아크로비스타에서 고검까지보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면- 진지하게 다룰 건 아닌데 네. 도대체 왜 10시를 그렇게 고집을 했느냐 세 가지 이제 큰 썰들이 있어요. 썰이 또 있어요, 이게? 아 그럼요. 바로 제가 들어가? 첫 번째가 습관설. 그러니까 아. 한번 말씀하셨다시피 출근 차량도 관저 있을 때 네. 빈차 보내고 네. 늦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시간대에는 뭘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몸에 배어 있고 법원도 10시에 나가잖아요. 법원이 지금 10시에 시작을 하고 그렇죠. 재판이. 재판은 다 10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습관이 몸에 밴 거야. 그래서 하루를 9시에 시작할 수는 없다. 없다. 그렇게는 네. 안 된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숙취설이에요. 숙취설. 네. 그러니까 도저히 매일 술을 먹다 보니까 술이 안 깨가지고 이 시간에는 도저히 제정신이 아니다. 네. 아니 9시 숙취인데 10시라고 괜찮겠어. 뭐 어쨌든 예. 아침에 숙취는 그 굉장히 10분 단위로 또 그럼요. 달라지잖아요. 금방 달라요? 달라져. 그러죠. 전문적인 멘트가 또 나오십니다. 이런 거 딱 한 잔 마시면은 아하. 음료수 먹으면은 또 갑자기 숙취가 깨거든요. 이게 버섯차거든요. 버섯차. 예, 마시면 기운차라는. 아이고 기운이 나네. 어떻게 이거 지금 들어가? 안 돼, 안 돼. 지금 못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짧게 네. 얘기할게요. 이제 무속설이 있어요. 아우. 주술설. 좋은 시간. 좋은 시간 그 시간에 나가야지만 이렇게 그 애군을 피할 수 있다. 진시에 나가냐, 사시에 나가냐, 뭐 이런 거 그런 차이가 거죠. 있는 그런 거죠. 거죠. 큰 차이가 있죠. 예, 예. 그래서 그 세 가지 썰들이 지금 경합 중이다. 경합 중이에요. 예, 예. 아직 이제 다수설이 현재 뭐 도드라지게 나오는 건 없고.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 세 가지 설에 대해서는 음. 특검이 밝혀야 될 것으로 이걸 또 생각합니다. 약간 지금 태세 전환 좀 심해요? 심각하게 가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럼 특검 밝혀줘야죠. 이걸 특검 가자고요. 네. 약간 내란 특검에서 이거 해야 됩니다. 수상합니다만 일단 요까지 넘어가고요. 뭐 실익이 없는 신경전을 윤석열 측에서 벌였다. 그게 큰 양보예요. 네. 진짜. 그냥 뭐야. 한 예. 시간을 양보했잖아요. 자. 아무튼 뭐 적극적으로 진술하겠다는 입장이라고도 덧붙였다고. 그게 말 뜻이 뭐냐면 합니다. 나갈 테니까 잡아가지 말아라.
그 뜻이죠. 저 음. 눈을 안 나가면 진짜 체포영장 칠 것 같으니까. 네, 체포영장, 네. 구속영장 아, 치지 이렇게 말 듣지 말고 않냐? 그냥 불구속으로 나 그냥 수사하고 기소하고 그렇게 해라. 그런 게 아닐까. 말 잘 들을게. 기세 싸움은 하되 하여튼 잡혀가지 않을 정도까지는 협조를 한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자, 본격적으로 네. 첫 번째 소식 가겠습니다. 어제였죠. 오전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취임한 지 9개월 만이고 그러니까 임기가 한 석 달 정도 남은 거예요. 9월에 퇴임인데 전격적으로 사표를 썼고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담긴 사직 입장문을 냈습니다.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인데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예상치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언제 사표 쓸지가 문제였던 거잖아요. 네. 그 기억을 돌이켜 보면 그 대선 있기 한 며칠 전인가 이창수 중앙지검장이랑 막 사표 쓰고 했을 때 심우정은 왜 안 쓰지? 우리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쨌든 심우정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가 있으니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좀 낫지 않다는 판단을 한 거 아닐까?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뒤에 다루겠지만 지금 검찰 고위직 인사 패싱 당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불신임 의사가 너무 명확해진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설 자리가 없고 결국은 사의를 표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만둘 상황은 충분히 이제 이전부터 있었는데 왜 지금이냐? 요거에서 저 핵심이 그 패싱 인사 패싱이 있었다. 네. 예. 그 지금 심우정 총장은 이렇게 그만두게 되더라도 당연히 이제 수사받을 게 꽤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수사받을 뭐 수사 일정도 아마 이제 곧 나오게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 비화폰을 왜 갖고 있었냐. 네. 그 내란 과정 중에서 뭔가 한 거 아니냐.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광고 포기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했을 때 음. 부장단 회의를 거쳐가지고 네. 항고를 좀 포기한 거. 네. 그것도 문제인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 내렸잖아요. 그런 것도 직권남용이 아니냐. 네. 그런 여러 가지 혐의를 특검에서 그건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 있었는데. 예. 제가 봤을 때 이 검찰총장 사직 입장문 있잖아요. 이거를 좀 뜯어봐야 돼요. 아, 이게 좀 분석할 내용이 있어요? 아, 아, 예. 참고로 심우정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였죠. 아, 2년이니까. 그렇죠. 1년 3개월 네, 1년 3개월 남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습니다 하잖아요. 첫 네. 번째 문장이. 그 무거운 책무가 뭘까요? 아,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습니다. 네. 그 책무라는 단어에 제가 집중을 했습니다. 아하. 그거는 윤건희 보호를 내가 이제 할 수 없어. No 내가 more. 윤건희 보호를 하는 것이 나의 무거운 책무였는데, 아, 윤석열 김건희 보호가 네, 근데 더 이상 내가 보호할 수가 없어. 네. 그래서 그 책무 할 수 없으니 네. 내 검찰총장직 내려놓을게요. 아, 전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 들어요. 네. 도망가는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태세 전환은 좋은데 그쪽 업계에도 또 굉장히 경쟁은 치열하다는 건 알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쪽이 경쟁자가 많아요. 네. 진보죠? 네. 제가 또 가끔은 또 이렇게 까니까. 아, 그런가요? 그렇죠? 네. 하여튼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을 보호하는 무거운 책무를 난 내려놓는 거다. 아니 저는 근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판을 해왔어요. 네.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음. 권력을 향한 수사 제대로 해야 된다. 그게 검찰총장 역할이고 그게 검사의 수장이 검찰총장이 해야 될 일 아니냐. 그런 사람이 계속 많았어요, 비판했죠. 근데 과거에. 과거에 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권력을 향한 수사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거대 권력 그리고 뭐 당시에 대통령 청와대에서 울산시장 뭐 선거 개입 문제와 관련해서 막 수사를 진행했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잘 됐냐 안 됐냐 뭐 그건 나중에 문제고 네. 일단은 집권층의 권력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고 그런 것들이 과연 검찰총장 검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근데 네. 심우정 검찰총장은요 권력의 눈치를 봤습니다. 아. 권력에 순응했죠. 그래서 검찰총장으로서 자격 없다. 자격이 없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시한과 결론 정해놓고 이거 개혁하는 거 이거 부작용 생길 수 있다. 이게 이제 아마 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론 정해놓고 개혁하지 말고 좀 개혁의 진짜 목적이 뭐냐 이런 걸 아마 좀 제대로 좀 가자 이런 게 아마 이 심우정 총장의 마지막 말인 것 같긴 한데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뭐 원론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닌데 네. 이제 저거를 심우정이 할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 정확하게는 그 정도로 이제 평가를 하면 될 것 같고 네.
사실 이제 그만둘 만한 타이밍은 여러 번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3특검 딱 통과될 때 제일 이 정권 바뀌고 1호로 그 법안들이 통과됐잖아요. 네. 그때 이거는 심우정 나가라는 얘기다. 음. 심우정이 수사 지휘권에서 지휘를 하는 검찰한테 못 맡기겠고 같은 검찰이라도 그 사람들이 특검에 오면은 맡길 수 있다라는 얘기였잖아. 다 파견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200명 나갔거든. 200명. 그러니까 그냥 심우정 나가라는 얘기다. 그런데도 그때는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사가 결정적이었다라는 건데 지금 이 인사는 그러니까 민정수석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인사라는 거예요 지금. 뭐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법무장관이죠. 예, 법무장관이 지금 아직은 공석이고 내정이 됐지만은 이제 공석이고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봉욱 민정수석이 지금 먼저 이 앞에 동부지검장이나 몇 명의 사의를 표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사가 난 거잖아요. 네. 그 개개인들한테 다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검찰에서 인사도 자리가 나기 어렵다라고 하니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사의를 표명하는 방식으로 나오고 그런 다음에 요 인사가 뭐 JTBC가 정확하게 오늘 뭐 보도를 했는데 어제 났던 인사를 어제 오전에 검찰총장한테 심우정한테 가져가가지고 그것도 법무부 과장이 네. 가져가가지고 이거를 딱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그때 추미애 법무부 네. 장관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있었는데 법에 따르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인사는 협의하고 대통령한테 제청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예 법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규정돼 있는데 협의가 어디까지 협의냐 그러면은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뭐 패싱이네 아니네 뭐 부안해 아니네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상 패싱이 맞죠. 예. 왜냐면 딱 가져갔으니까 뭐 이게 불법이네 아니네 그런 거 논하기 이전에 너무나 명백한 시그널이고 이거를 더 있으면 험한 꼴 당하겠다. 사실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예. 근데 인사 패싱에 되게 민감한 뭐 당연히 뭐 민감할 수는 있겠는데 그렇죠.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대체로 이제 사표 내는 경우가 좀 있죠 과거에 윤석열 정부 때도 이원석 총장이 결국은 패싱 당한 그랬나요? 게 또 결정타였다라는 네. 거고 말씀해주셨지만 어제 JTBC 단독이랑 이제 나온 보도들을 종합을 해보면 당사자들한테 이제 전화가 간 거죠. 인사가 될 가니까 그 심우정 총장이 제일 먼저 이 소식을 후배 검사한테 전화 받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 저 갈린다는데요. 이 전화를 받고 뭐야 인사가 바로 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심우정 총장은 점심 먹으면서 우리 국정기획이 업무 보고 지금 2번이나 지금 빠꾸 먹었는데 이거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지 되나? 하면서 회의를 하려고 하던 찰나에 네. 법무부에서 과장이 와서 여기 인사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그래서 네. 아유 이제 그만둬야 되겠구나 네. 판단을 하고 그만두고 지금 저 퇴임식을 오늘 하죠? 예, 오늘 오전 10시에 지금 비공개로 했다고 하고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심우정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특검에서 아마 수사를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뭐 특검에서 받든 검찰에서 받든 이미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취임하고 나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혐의 처분한 거 관련해서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그 구속 취소 결정 내려졌을 때 항고 네. 안 했잖아요. 그렇죠. 관련해서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분은 수사를 받아야겠죠. 귀하푼 쓴 것도 아마 좀 알아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렇죠. 김건희 씨 그 수사 전후에 예. 황제 조사 전후에 그 민정수석 김주현이랑 계속해서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다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할 겁니다. 네.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기제 공무원들 있잖아요. 네. 윤석열 정권 시절에 임명을 받았다. 근데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그렇지만 이재명 정권과는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네. 그런 분들도 나도 그만둬야 되나? 그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이제 검찰 고위직의 그 빈자리들이 이제 또 새로운 얼굴들이 막 들어갔죠. 네. 누구입니까? 자, 보여주시죠, 바로. 네. 네. 대검 검사급 신규 보임의 최지석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이 됐고요. 네. 이 나머지 두 분이 지금 가장 핫한 인물인 것 같아요. 이문정, 김태훈. 네, 이문정 전 대전지검 이제 부부장 검사가 네.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동부지검장으로 파격
이 파격 승진입니다. 이거는. 네. 네, 차장 안 거치고 바로 검사장이 된 건데 네. 그것도 이제 지방이 아닌 서울 동부지검. 사실 뭐 서울에 뭐 동서남북 중에 동부가 제일 세다 이런 뭐 옛날 얘기도 있긴 했는데 뭐 지금은 뭐 남부가 더 세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네. 아무튼 임명이 됐고 김태훈 전 서울고검 검사도 지금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남부지검이 그 금융 이런 걸 많이 하는 데가 맞습니다. 거기죠? 네, 경제 관련 범죄 전담으로 하는 데가 있고 일단 네. 영등포 여의도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 수사도 많이 하고요. 네. 하여튼 이문정, 김태훈 이 네. 사람들이 좀 주목받는 네. 사람들이고 혹시 이 사람들로 보면 어떻게 검찰 좀 꾸리겠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옵니까? 잘 모르겠어요. 검찰 인사는 그래요? 지금 이 분들이 이재명 정권의 핵심 실세들과 어떤 관계인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좀 파악이 안 되는데 힌트는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정권 시절에 한직에 갔던 사람들 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그래도 좀 같이 중요한 직책에서 함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좀 이재명 정권에서 검찰 개혁에 협조할 사람들 그 사람들 위주로 좀 라인업을 보는 네.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여러 가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이문정 음. 어쨌든 동부지검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분은 대중적으로도 많이 좀 알려진 사람이고. 네, 이분은 뭐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하고 상당히 돈독한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요? 네,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여요. 왜 언제 뭐 조사받은 적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패친이라서 그런 아, 거 아니고. 왜 친해 이문정 검사랑? 그렇게 친구들 올 줄은 몰랐어요, 진짜. 패치는 맞고요. 예. 네. 그렇게 그러니까 뭐 그러시나? 이건 개인적인 일이니까 예. 사실은 그런데 이문정 검사랑 그냥 친구예요, 친구. 진짜 친구예요? 예, 예, 종종 만나요. 패치는 아니죠? 그 은정아 이렇게 불러요? 은정이라고 불러요. 우와. 실수야 이제. 두 아니, 나이도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학교에 같은 학번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아주 개인적인 건데 이문정 검사의 남편이 제 중고등학교 친구예요. 또 그래요? 동창 친구예요. 그래서 그냥 뭐 대학교, 중고등학교 다 이렇게 엮여 있고 가끔 만납니다. 그래서 잘못된 만남 뭐 이런 스토리는 아닌 거죠? 무슨 잘못된 만남 막 엮지 마. 삼류 스타일로 엮지 말라고 좀. 죄송합니다. 예. 친구시구나. 그래서 종종 만나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은정아 축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축하 문자 그래서 보냈어요? 문자는 보냈죠 당연히. 문자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봐봐요. 받았어요? 답장 고맙다고. 봐봐요. 아이 뭘 보여? 진짜인지 봐야지. 고마버 그러니까 약간 고마버 이렇게 왔어요. 이거 친한 친구들끼리 진짜 할 수 있는. 친하시네요. 왜 그게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이문정은 얘기했다시피 이문정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는 좀 평가가 엇갈려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왜냐하면은 헷갈려요? 검찰의 불편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네. 이제 대외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고. 네, 대외적으로. 네. 이를테면은 뭐 성추문이 있거나 성추행 사건이 있으면은 그걸 다 덮는다든지 이런 거를 내부 고발자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저는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은 왜 이렇게 일을 키우지? 우리가 그냥 적당히 정리하려고 하는데 약간 미운 털도 좀 박힌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검찰은 자기네 존재의 의미를 우리는 기소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예를 들면은 민청학력 사건을 다뤘는데 그거를 무죄 구형을 했어요. 무죄 구형. 예. 이게 이제 상부의 재심 지시를 어기고. 재심 사건이었어요. 그러면은 국가가 이제 잘못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백지구형 그냥 맡긴다. 이거를 그렇다고 유죄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게 무죄 취지로 지금 가는 거니까 그런 건데 그거를 아예 무죄로 해버리니까 검사가 무죄로 구형하는 게 어디 있냐.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좀 평가가 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의 의지가 매우 강하고 그러니까 지금 국정기획위에 지금 기소 수사 분리와 관련해서 지금 그 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중용될 줄 알았는데 동부지검장은 진짜 좀 파격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동남북서 이렇게 부르긴 했어요. 동남. 그러니까 중앙지검은 빼놓고 네. 중요도의 순서가 1위가 아. 동부지검, 2위가 남부지검, 3위가 그래요? 북부지검, 4위가 서부지검인데 이제 서부지검이 중앙지검하고 뭐 같이 있을 때 약간 근데 서부지검도 요즘 많이 올라가고 이게 순서를 따지긴 어렵지만 어쨌든 동부지검이 구치소도 있고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맞아. 뉴스 보면 항상 서울 동부지검이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지검장으로 보냈다라는 거는 정부에서 제 느낌은 뭐냐면은 이게
물론 옛날 게도 파격적이지만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갑자기 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던 거 그런 거가 비슷한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고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갑자기 발탁했던 거 그런 걸로 약간 파격적인 인사는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일부 친윤 검사들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예. 얘기가 네. 그 개혁 조국 혁신당 쪽에서 좀 나오고 있죠. 네, 그 그래픽 뒤에 것도 하나 더 주시면 네. 지금 이제 주요 보직에 그러니까 대검 2인, 아까 검찰 2인자죠.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들어갔고요. 이제 검찰총장 임명되기까지 이제 총장 대행을 이분이 맡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잖아요. 정진우 서울 북부지검장이 임명이 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한테는 좀 약간 인물들이 좀 사실 생소해요. 잘 저도 익숙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대표하는 수사들이 있어서 이 수사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은데 사실 저도 조금 생소한 분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의 감찰국장에 성상원 전 네. 대전지검장 이런 분들이 임명이 됐는데 그 어제 그 조국 혁신당에서 이른바 그러니까 윤건희 검사,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부역했던 검사들 명단을 추려가지고 네. 대통령실에 전달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매우 주의 요망 인물이니까 이 사람들은 승진시키지 마시라. 인사할 때 참고하시라라고 명단을 냈는데 네. 그 명단에 두 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랑 예? 성상원 법무부 검찰국장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뭐뭐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일단 이 성상원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뭐 좀 지휘를 했던 인물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그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예, 있었잖아요. 이때 한동훈에게 무혐의를 줬던 검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좀 친윤 검사들. 친윤 부역 검사다라고 해서 명단에 이제 포함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 직책을 맡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에서는 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 네. 뭐 그 이어서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께서 아까 네. 해주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이 인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이 나오는데 네. 조국 혁신당에서는 뭐 나름의 기준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 한 30명 정도를 친윤 검사로 했는데 이제 정부 쪽에 이제 전원으로 좀 들은 얘기는 차 떼고 포 떼고 이거 다 답되면은 어떻게 하냐? 인사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진짜 찐 친윤 완전 윤석열과 완전히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그런 친윤 검사도 있는데 그냥 같은 시기에 일 잘해서 일을 했던 수행했던 사람도 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거를 일종의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인사와 맥이 다 있다. 이번 검찰 인사도. 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이게 일종의 학살 인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다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사람들이 잘하는데 자기 자리 찾아간대. 약간 이런 평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각자 선 자리에서 이제 평가를 하시겠지만 저는 무난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난한 뭐, 인사다. 뭐 크게 문제가 있지 않고 포인트도 이제 뭐 이문정을 세게 발탁을 한 것도 있고 이분들이 어쨌든 정책 기조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 그러니까 이제 기용이 됐겠죠. 네, 그래서 네. 좀 더 후속 인사 이제 검찰총장이 누가 오느냐 그리고 그 그거 이후에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네. 후속 인사를. 자, 그렇게 지금 검찰 주요 인사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원래 오늘 그 국정기획위의 대검찰청 업무 보고를 해야 되는 날인데 예. 이게 또 미뤄졌습니다. 아까 뭐 얘기했지만 지금 뭐 인사도 났고 보고를 할 사람이 지금 좀 애매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일단 연기가 됐고, 근데 또 이를 두고서 이제 정부가 조금 이제 약간 속도 조절해가면서 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어제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출근길 얘기 잠깐 들어볼게요. 차분하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검찰 개혁이라든가 또 사법체계의 변화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될 입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또 차분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요거에 대해서는 또 민주당 쪽 강한 개혁을 원하는 그런 지지자분들은 또 불만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지금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또 권력이 이렇게 많이 살아있을 때 확실하게 좀 밀어야 되는데 너무 좀 의지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던데 요것도 역시 뭐 실용주의 관점으로 보이십니까? 그렇게 봐야죠. 네. 그러니까 개혁은 신념과 고집만 의지만으로 안 돼요. 결국엔 개혁은 법을 고치고 제도를 개혁을 하고
사람들을 동참을 시키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야당과의 대화 타협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개혁의 지름길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께서 아주 현명한 말씀을 하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도 확실히 이제 이 근육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역도맨. 그 서울대 역도부 저도 예. 깜짝 놀랐어요. 네. 되게 젠틀하신 분인데 그 아. 안에 울퉁불퉁 김재섭 의원하고 김재섭과 정성호 중에 누가 더 3대 몇이냐 뭐 이런 얘기. 근데 이런데 그거를 사석에서 한번 정리를 했다던데요.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뭐 방송에 나와서까지 네. 또 김재섭 의원이 그 얘기를 채널에인가 네. 나와서 네. 뭐 했는데, 그러니까 네. 정성호,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38년지기 그리고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정성호 의원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보다 나이는 3살 많고 뭐 이랬다면 친명 좌장이었는데 대통령이 정성호 의원한테 전화해서 법무부 장관 맡아달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 발언들이 나온 거를 저 발언 하나하나를 뭐 지시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정성호 의원이 어떤 사람인 줄 아니까 법무부 장관을 네. 이제 맡기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들 특히 열성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시급한 게 검찰 개혁일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그렇겠죠. 많을 네. 텐데 대통령의 눈에서 보기에는 검찰 개혁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세상에서 제일 시급하냐. 지금 민생도 엉망이고 지금 추경도 해야 되고 경제도 살려야 되고 미국하고 협상도 지금 관세 협상, 상호 관세 해야 되고 막 기타 등등 막 외교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무 모든 국정의 어떤 에너지를 관심 다 여기에만 쏟을 수는 없다. 다 쏟아가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 정성호 의원께서 장관께서 이거를 적절하게 속도 조절해 속도 주시죠. 조절도 하고 의견도 수렴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 때 부작용이 생겼어요. 2번에 걸쳐서 이제 권력기관 개편,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는데 좀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제대로 안 됐고 엉망이에요. 특히 이제 검수완박이라고 불렸던 두 번째 건은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는데 검수완박이 감정이 실린다는 거거든요. 검수완박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인데 네, 네, 네. 이게 지지자들이 만든 단어예요. 근데 이거를 민주당에서 갖다 썼어요. 검수완박 하겠다. 언론에서 쓰면 그거를 바로잡고 용어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정성호 장관이 얘기를 하는 게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는 게 검찰 조직 해체가 이거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해체는 그러니까 이거는 시원한 감정은 주겠지만 일부 지지자들인데 검찰을 무리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조직 개편을 할 것인가가 초점인데 이거를 해체 얘기를 특히 이제 요즘 전당대회 열린다고 예. 일부의 분들이 막 세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사적 감정의 보복 이런 걸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호 장관 내정자가 저는 맞다고 보고요. 네. 그러다가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당정관 소통도 하고 차기 당대표랑 소통도 하고 뭐 야당이나 검찰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네. 약간 역할 분담하는 거 아니에요, 당정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당은 좀 더 네. 세게 가고 네, 뭐 추석 전까지 완료하고 네. 법안 발의도 빨리 하고 조금 이제 시원한데 긁어주면서 메시지를 선명하게 내고. 근데 이제 뭐 정부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국정 운영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 속도 조절의 메시지도 내고 이렇게. 아니 뭐 그 맞죠. 예, 근데 이제 어제 이제 뭐 정청래 의원이 KBS 인터뷰 가가지고 예. 뭐 이 질문을 이따위로 하니까 내가 편파적으로 나오기가 하니까 싫지. 뭐 아. 나오기가 싫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추석 때까지 검찰 개혁 완료하겠다라는 게 허언 아니냐 뭐 네. 이런 거 가지고 싸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당에서는 세게 나와요. 이제 추석이 10월 6일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9월 정기국회 한 달 있다라고 보면 한 달 안에 끝내는 거야. 사실상 3달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법무부 쪽에서는 저는 시간이 이제 좀 빠져날 수 있다.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 잠시 후에 저희 참 정청래 의원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이번에 이제 당권 도전하는데 네. 관련된 얘기도 좀 여쭤보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추석 전에 완료가 가능할지 이런 것도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볼게요. 또 잘못 물어보면 박차고 나가실 수도 네.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보겠습니다. 권력의 눈치 보는 거예요? 꺼내면 안 돼요. 아니에요. 근데 왜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시청자분들 눈치 보는 거죠. 가볍게 과감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래도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어제 국무회의 얘기. 아주 그냥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무서웠을 법도 한데 뭐 꼭 그렇게 기죽은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기 안 죽은 것 같아요. 안 죽은 것 이분 같아요? 진짜 끝까지 가실 것 같은데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네. 좀 이따 들려드릴 건데 이게 사실상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겨냥 저격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들어볼게요.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국회도 헌법에 그 국가기관 순위가 써져 있거든요.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에 존중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네. 이게 일반론적인 얘기 같지만 딱 해당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회 나가가지고 너무 막 그렇게 하지 마 예의 이런 없게 하지 거잖아요. 마라. 그러니까 뭐 이후에 강유전 대변인도 설명을 했어요. 내각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 상임위 출석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의 대통령 발언이었다고 했는데 네. 기억나실 겁니다. 그 이진수 위원장이 지난달에 그 과방에 나가가지고 여당 의원들이랑 한바탕 붙었던 거 네. 그거 잠깐 다시 볼게요. 아, 그럴까요? 네. 그 자리를 아직도 본인이 정치하는 자리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착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를 맞춰주라는 불법이고 말씀이 위법이고 아니고요. 범법을 어떤 아니, 걸 했다고 그러십니까? 잠깐만요. 질문하실 때 답하십시오. 아니 그냥 끼어들지 지나가면 마시라고요. 제가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그래요. 예, 한 이런 7번인가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네, 네,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는. 네. 그래서 이제 이진숙 위원장은 다마 거의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경고를 좀 한 것 같은데 이 방통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됩니까? 아무것도 네. 못하고 물어보신 있죠. 거예요. 네. 제가 그러니까 일단 방통위원장 있고 네. 그 다음에 김태규 방통위원 한 명이 더 남아 있었는데 네. 어제 사표 수리가 됐잖아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 사실 그 이진숙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꼭 참석해야 되는 멤버는 아닌데 항상 열심히 참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항상 발언권을 얻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국무회의 말미에 대통령님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 빨리 임명해 주세요. 그래야 방통위가 굴러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대통령이 만약에 제가 한 명을 지명을 하면 만약에 어떤 사안을 두고 당신과 1대1로 의견이 갈릴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럼 의결을 못하는 교착 상태가 될 건데 그거 해소할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되물었다고 하고 이준숙 위원장은 그 잘하면 되죠. 뭐 요 정도의 답변을. 잘하면 되죠는 뭐야? 그러니까 이거 이제 했다고 합니다. 큰 네. 돌아가는 상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이 그만둘 생각이 없어요. 네. 예, 없어요. 그건 이미 자기가 임기를 채우겠다라고 했는데 심지어 임기가 3년이에요. 예. 근데 작년 7월에 됐기 때문에 네. 2027년 7월까지 합니다. 아 그래요. 내년에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2027년 7월까지. 그러니까 아직 임기가 2년이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인질극 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은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고 5인이 이제 그 중에서 대통령이가 임명한 방통위원장과 대통령이 추천한 방통위 상임위원 한 명이 있고 국회가 3명을 하는데 예. 보통은 이제 뭐 여당이 한 명, 근데 이제 다수당이 또 2명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된단 네, 네,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2인 체제로 내린 결정들이 다 위법하다라거나 네.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서 본안 소송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인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더라도 안 돼요. 의사결정을 못 해요, 사실상. 그러면은 국회가 해야 되는데 국회는 할 마음이 없어요. 이진숙이 임기를 계속 이어가는 걸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국회는 임명 안 해서 지금 방통위가 파행이고 이진숙은 임명해줘 아니면 나 그냥 임기 채울 거야 앞으로 2년. 그러니까 방통위 업무가 최악의 경우에는 2년 동안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못 하고 파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국가적인 불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질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임기 보장된 사람인데 니들이 자를 거 하나? 왜냐면 뭐 윤석열이 하듯이 예를 들면 뭐 검찰 수사하거나 감사원 하거나 근데 지금 약간 이제 그런 조짐이 있어요. 뭐 문서들 불법 파기했다라고 해서 지금 수사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맨날 나와가지고 이진숙이 대통령 만나서 하는 얘기가 안 나와도 되는데 굳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거를 독임제로 바꿔줘라. 예. 합의제 말고 그러니까 장관처럼 할 수 있게 해달라. 첫 번째 내가 그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두 번째 아니면은 상임위원이라도 빨리 해줘라. 나는 이거를 위원장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이야.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방통위를 없애자. 아니, 조직 개편. 네, 조직 개편. 그러니까 이 사람 방통위원장을 어떻게 끌어내릴 방법은 없고, 근데 도저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 못 보겠고. 예.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직을 어떻게 좀 뭐 변화를 주든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최민희 의원을 비롯해서 과방위에서 민주당 네.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지금은 방통위원이 5명인데 이거를 9명으로 늘리고 그 중에서 6명은 이제 그러니까 3명은 상임위원, 뭐 비상임위원 6명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회 추천목도 들어가고 뭐 다른 쪽으로 좀 다양성을 확보하자라고 하면서 조직이 개편됐으니 새 방통위원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임기를 종료시켜버리는 방안 뭐 이런 거를 좀 계획을 한다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이게 정부의 안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뭐 그런 상황이고 저는 작년 제가 8월달에 한겨레 칼럼도 썼고 오늘자에도 한겨레 칼럼을 썼어요. 네. 방통위 없애버리자 그냥.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 그냥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정보 미디어부 이런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냥 네. 부처가 담당하고 방송과 공영방송과 관련해서는 그냥 공영방송 뭐 위원회 같은 거를 그 산하에 만들어서 그 방송만 다루고 맞아. 따로 하는 게 낫겠다. 이것도 이건. 오래됐죠 너무. 이 빠르게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잘 맞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OTT가 나오면요 네. 새로운 플랫폼이잖아요. 네. 미디어잖아요. 그러면은 문체부도 한 숟가락 얻고 과기정통부도 한 숟가락 얻고 방통위도 얹고 다 법을 따로 만들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규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진흥도 안 됩니다. 이게 약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뭐 제가 뭐 이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닌데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진숙 위원장은 대구시장의 뜻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대구시장. 그래서 멋지게 쫓겨나는 거, 내가 억울하게 탄압받은 모습을 또 연출하기를 원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권엔 네. 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하여튼 네. 방통위 여기 이 사람들은 계속 지금 하는 일도 거의 없는데 월급은 계속 받아가는 거죠? 근데 이진수 위원장 임기가 그 이동관 전 위원장 보궐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 8월까지. 내년 8월이에요? 네라고 합니다. 보궐로 해서 빈자리를 들어간 거라. 네. 알겠습니다. 여튼 뭐 내년 그 지방선거까지는 잘하면 가겠네, 그죠?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네. 그 나경원 의원이 국회에서 철야 농성을 하고 있잖아요. 철야 농상이라고 하진. 철야 농성이라고 네. 주장하는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철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김민석 후보자 본인도 한번 찾아갔었고 또 어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딱 찾아가서 참 안 올 수도 없고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네. 그거 잠깐 볼게요. 영상 있어요? 예. 네. 누가 이렇게 뭐 앞장서 누구야? 바캉스? 왜 에어컨도 안 틀어주면서 그러지? 가가지고 말이야. 진짜. 이렇게 아니 에어컨이 무슨? 일단 저 영상이 시제가 오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입니다. 어제. 어제 예, 예. 상황인데 이제 네. 저희가 저렇게 됐고요. 에어컨이 무슨 이슈야? 그러니까, 아니 그게 너무 힘들다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뭐 호캉스 바캉스 뭐 막 국회캉스 이런 얘기 듣는 게 되게 속상했나 봐요. 도대체 나한테 그런 얘기하는 사람 누구야? 바캉스라고 얘기하는 사람라고 하면서 이제 주말에도 할 거 아니에요. 주말에 여기 토요일 일요일 에어컨도 안 틀어주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지금 우리 JTBC에 계셨던 분하고 지금 설전을 벌이고 계시죠. 여기죠 김정혁 네. 전 최고위원. 어제 나오셔서 네. 그 시원하게 나경원 하셨어요. 의원의 저런 철야 농성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본인은 비장함과 뭐 절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네.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그동안 농성이라는 것에 대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봐왔잖아요. 네. 저거는 어쨌든 바캉스라고 해도 할 말이 없죠. 진짜 아니, 그 농성을 로텐도올 저 시원한 데서 쾌적한 데서 김밥 먹어가면서 그렇죠. 근데 로텐도홀이 로텐도홀이- 국회에서 제일 시원하지 않아요? 왜냐면은요 이게 대리석 천장이 엄청 높아요. 높고 예. 아 천구가 그래요? 엄청 높아요. 아. 이게 다 뚫려 있어요. 뻥. 그 마징가지 때 나오는 그 동그란 지붕 있잖아요. 예. 돔. 그 밑에요. 거기까지 다 뚫려 있어요. 어. 그러니까 시원해요. 기본적으로 밑에 대리석이기도 그래서 하고. 바닥도 차고 이래서 차요. 앉아 있으면 입 돌아가요. 시원하거든요. 예. 거기서 자면. 거기서 입 돌아가요. 보통 농성을 하시려면
국회 앞으로 나가시든지 아니면은 국회 계단 밑에 가시든지 그래야죠. 김성태 네. 전 원내대표처럼. 그러니까 지금 저 로텐다울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국회의원이나 보좌진들이나 뭐 기자들이나 사무처 직원들이나 그분들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원장 내놔라,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해라, 이거 국민을 향한 메시지잖아요. 네. 근데 저긴 국민이 가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아 맞아. 무슨 시청 앞이든 그렇죠. 어디, 국회 앞이든 국회 앞이든. 이렇게 광장으로 나가셨어야죠. 그 뙤약볕에서 막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선풍기가 아니라 부채 붙이고 얼음 이렇게 대고 이래야 아이고 그래도 나경원은 저런 고생하네. 진정성 있나 보다. 동정심이 생길 텐데 예.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저런 행위가 좀 민주당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당내 지지층, 당원들을 향한 것이 아닌가. 왜? 8월 말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나 당대표 나갈 거야.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그런 메시지로 읽혀져 가지고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당권 갖고 이렇게 아니 저는 솔직히 이거 보면서 요 그 김병기 원내대표랑 이 나경원 의원 대화를 보면서 제일 황당했던 게 네. 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한테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하죠? 아 이거 국회 사무처에 얘기를 해야죠. 아, 국회 사무처에. 예, 국회 사무총장 이제 김민기 전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지금 사무총장인데 뭐 거기에 얘기를 해서 그냥 김병기 의원한테 하는 거는 송원석 원내대표한테 에어컨 좀 틀어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어차피 거기서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러네. 황당한 케이스냐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무슨 시설공도 아니고 이게 뭐 엉망진창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아니가 전 의원께서 원내대표도 하셨잖아요. 네. 김성태 원내대표 정도의 결기를 좀 보이시는 게 하려면은 옛날 드루킹 네.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국회 그 계단 네. 그 그게 야외였죠 거기. 야외에서 네, 야외 야외였죠. 그 계단 앞에서 단식 투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거에 불만을 했던 민주당 지지자한테 이제 민주당 지지자로 추정되는 분한테 이렇게 주먹으로 턱도 맞아가지고 쓰러지고 근데 네. 결국은 관철시켰죠.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 뭐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전술이 뭐냐, 그리고 얼마나 비장하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저는 뭐 조롱하고 싶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뭐 나름의 절박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본인이 올린 사진이 에라다. 그러니까 너무 화사하게 하이라이트 이렇게 다 날아간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뽀샤시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사진을 왜 그런 걸 올리냐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좀 더 돋보이고 싶은 아니 마음이 고개 있었나? 45도 이렇게 보시는 거면 김건희 각도야 그거는. 김건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각도라고 이거. 이걸 아니, 왜 해, 그거를. 이 나경원 의원의 저는 정무 감각 내지는 하여튼 민심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카메라가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도 없을 때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야, 에어컨도 안 나온다 고생이 힘들어 죽겠어 이런 얘기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카메라 따라오면 이게 이제 보도될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에어컨 얘기를 꺼내면 얼마나 보는 사람들이 짜증이 나겠어요. 그 정도를 지금 정치를 한 그래도 20년 그러니까 하신 것 우리가 같은데. 생각하는 이게 수준이랑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집에 있으면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그냥 잘 잘 수 있고 침대에서 잘 잘 수 있는데 내가 에어컨이 없는 이러한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서 천막 치고 자는 거 이거 내 수준에서는 엄청 고생하는 거거든. 그런가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나경원 전 의원 비판을 좀 더 하면은 과연 주장하지 말까요? 아니 하십시오. 네. 할까요? 주장의 정당성이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전 의원 불법적인 비상계엄 이후에 대통령 탄핵 과정 중 네, 그리고 한남동의 관저에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될 때 그 관저 앞에서 윤석열 지키자라고 구호 외치고 막 이렇게 손가락 뭐 이렇게 주먹질 네.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전한길 씨를 국회에 초청해가지고 세미나도 하면서 참 해괴망측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 분이 과연 지금 주장하는 것들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은요, 저 농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죄의 삼보일배를 해야 돼요. 제가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네. 적절하지 못한 여러 가지 메시지와 행동들을 한 것 국민 여러분께
정말 사과드립니다. 사죄드립니다. 그러면서 국회 삼보일배 앞에 해라. 윤중로 있잖아요. 네. 거기 삼보일배하는 게 맞지. 지금 저런 천막농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삼보일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아크로비스타부터 뭐 서울 뭐 동부지검 중앙지검까지 이렇게 간다든지 뭐 이런 걸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죽어요. 이 날씨. 삼보일배 아크로비스타에서 중앙지검이면 할만하지 가까워요. 않아요? 할만할- 윤중로가 훨씬 네, 더 이렇게 할만한데? 오래요. 아 그런가요? 네. 윤중로 한 네. 바퀴가 진짜 가까워요. 윤중로 한 바퀴 한 3km 될 걸요? 아크로비스타에서 중앙지법? 네, 중앙지검. 네. 그건 한 의미가 뭐- 없지. 아, 그런가? 5분도 안 걸리는데. 아, 삼보일배 하다 보면 좀 걸리겠죠. 그럼 3 곱해서 15분. 여튼 네. 나경원 그리고 김병기 두 사람의 동작 갑을 지역구가 또 그렇죠. 뭐 예, 둘이 그 뭐 만남이 사실 뭐 동작 있었다. 남매인데 우리가 뭐 이런 뭐 농담도 하긴 네. 했습니다. 자 네. 그리고 김건희 특검 네. 이제 간판 걸었습니다. 네, 내란 특검은 일찌감치 출범을 했고 사실 내란 특검이 너무 일찍 빠르게 한 거예요. 이게 정식적으로 기간 다 준비 기간 채워가지고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이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현판식 걸고 수사에 착수를 하는데 최혜병 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오늘 불렀습니다. 네, 그래서 조사를 하는데 사실 임성근 전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에서도 들여다봐야 되는 인물이에요. 구명 로비 의혹 아 그렇죠. 인물인 거니까 결국 네. 윗선에 개입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있는 인물이니까 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좀 양 특검이 좀 조율을 해가지고 네. 우리가 먼저 부를게 뭐 특검 간의 조율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양복 입은 거 보니까 약간 좀 못 알아보겠네. 임성근. 그러네요. 예, 머리도 사단장. 조금 긴 것 같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특검은 뭐 결국은 언제 김건희를 부를 것이냐가 핵심인데 네. 워낙 다뤄야 될 혐의가 많잖아요. 지금 16개 혐의를 8개 팀이 나눠서 하고 있고 그 안에서 교통 정리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고 네. 한 사람이 막 2-3개씩 맡고 있기도 하고 하여튼 그리고 또 계속해서 뭐 보도를 보니까 뭐 추가가 되더라고요. 네. 뭐 논문 관련된 것도 해야 된다. 코바나 컨텐츠 시절 뭣도 해야 된다. 뭐 얘기들이 있어서 뭐 좀 조율을 한 다음에 아마 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꺼번에 얘기할게요. 네네. 내란 특검 뭐 9시에 나올 것이냐 얘기했는데 최후 통첩했다 특검이 했는데 뭐 5일 오전 9시에 윤석열 본인이 출석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죠. 네. 자 그리고 그 내란 특검이지만 또 외환 요거가 요즘에 좀 이슈가 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국에 그러니까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냐 아니면 그거를 공격을 하기 위한 여러 뭐 환경들을 만든 거냐 등등의 얘기가 좀 있던데 그거 중에 핵심이 그 무인기 보낸 거잖아요. 네. 그거 관련된 증언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무인기 날려서 북한의 공격 유도했다. 그래서 외환을 이제 이끌어냈다라고 한 네. 것과 관련해서 이게 V 그러니까 당시 V는 윤석열이죠. 네. 윤석열의 지시라고 들었다라고 하는 현역 장교의 녹취록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오. 알려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녹취록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네. 평양 무인기 침투는 V 윤석열의 지시라고 들었다. 네. 북한이 그 우리가 날린 것에 대해서 적대적 발표를 한 거 보고 V가 좋아했다고 들었다. V가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그러니까 이제 드론 작전 사령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또 하라고 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아, 그래서 보고 무리해서라도 계속 하려는가 싶었다. 이런 녹취가 담긴 걸 특검이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건 이제 뭐 이 사람 불러다가 물어보면 이제 그 누구한테 들었냐 이제 위로 올라갈 거고 이제 하다 보면 그 얘기가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뭐 확인할 네. 수가 있겠죠. 네. 만약에 이거 진짜 사실로 드러나면 이건 진짜 큰 일입니다. 근데 뭐 정상적인 정보 활동을 위해서 보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 건데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으로 북한에 이제 도발 유도한 것이 아니냐. 그럼 정말 나라를 팔아먹은 행위죠.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인데 네. 좀 상황을 보면 웃긴 것 같아요. 음. 김용현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봐라. 야 지금 무인기가 지금 북한에 발각이 안 됐잖아. 이렇게 북한에 발각 안 되게 하면 어떡해. 야 한 10바퀴 더 돌려봐. 좀 고도도 좀 낮추고 야 그리고 좀 이렇게 떨어뜨려. 그래가지고 북한에 발견되게 해야 너무 된단 티나게. 말이야. 네. 그래야 지금 북한하고 뭔가를 벌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발각됐다고 합니다. 그래 잘했네. 아이고 야 최고 한 대 더 보내. 한 대 더 보내고 또 발각돼야 돼. 이거 그냥 몰래 돌아오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웃긴 거잖아요. 두 분이 확실히 이제 진짜 합이 잘 맞습니다. 예. 상황극까지. 네, 그런 상황이 이제 특검을 통해서 네. 또 역시 밝혀질 걸로 보이고요. 네.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니 네. 이게 뭐 여러 번 나오는데 짧게 얘기를 하면은 네. 뭘로 처벌할지가 진짜 고민이에요. 그렇지. 크게 세 갈래인데 하나는 외환 유치죄, 두 번째는 여적죄, 세 번째는 이적죄. 뭐 일반 이적죄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일반 이적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외환 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전쟁을 이제 일으킨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북한은 우리나라 법상 외국이 아니에요. 저기는 괴뢰 단체예요. 네네네. 불법으로 우리 한반도 우리 영토를 점거하고 있는 하지만은 그 헌법상은 그렇죠.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또 사실상 국가로 해서 정상회교도 하고 막 그런 네. 회담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볼지 만약에 이거를 적용을 하면은 특히 이제 통모를 한 부분은 어떻게 밝혀냈지. 두 번째 여적죄는 뭐라고 썼냐면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이거는 여적죄는 다른 게 없어요. 무조건 사형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외환 유치죄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라서 약간 오히려 무기징역의 여지라도 있는데 여적죄는 사형이에요. 근데 적국과 합세하여라는 거예요. 그럼 합세하여. 합세하여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게 되는 거지? 이것도 통모랑은 또 약간 다른데 네. 적국을 이제 북한으로 볼 수 있을지. 이적죄가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어요. 이적죄? 예,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요게 그나마 왜냐면 통모하거나 공모를 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 이적죄가 그나마 제일 가능성이 높은데 형량은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 징역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어떤 법리로 이제 특검이 이거를 기소를 할지 네. 그걸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런 게 안 밝혀지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통모했다, 뭐 공모했다 이런 거. 아니면은 네. 떨어뜨려야 돼. 막 이런 아. 지시가 밝혀지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 처벌하기 좀 작전 어려울 실패. 수 있다. 작전 실패다. 그럼 무인기 보내가지고 평양 여러 가지 뭐 탐지도 해야 되고 정보 파악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실패했는데 미안 작전 실패야. 이러면은 또 어떻게 처벌할까? 그런 생각 또 드네요.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겠지. 야, 떨어질 때까지 계속 돌려. 배터리 떨어질 그러니까 때. 그게 증언이 나와야 되지. 그게 나와야 되는 거죠? 녹음해놔가지고 네. 대통령이 이렇게 했습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하여튼 내란 특검. 네. 아, 토요일인가요? 5일이면? 그렇죠. 네, 토요일 오전 토요일입니다. 9시. 안 중요한 얘기인데 짧게 하나만 할게요. 예. 그 한남동 관저에 그 3년 전에 그 미등기 건물 이거 정체가 뭐야 한번 논란된 예.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스크린 골프장 아니야라고 했었는데 절대 아니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경호처장도 그렇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창고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 나와서 진술을 했었고 뭐 이후에 뭐 경호처는 뭐 창고는 아니고 경호 시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골프 연습장이었던 걸로 확인이 아, 됐습니다. 확인이 됐어요. 네, KBS가 아예 그 도면을 입수했는데 도면 하단에 한남동 골프 연습장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공사 관계자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공사 현장에 김영현 당시에는 이제 경호처장이었죠. 와가지고 굉장히 공사를 주의 깊게 관리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위성 사진이 안 찍히게 주의하라는 취지로 여기에다가 식재를 심고 이렇게 심고 해가지고 잘해 이렇게 공사에 직접 지시도 했다고 나무를 하는 잘 가려서 위성 사진 안 찍히게 해라. 네, 그런 근데 보도가 이거는 있었습니다. 좀 검증 차원에서 제가 좀 문제 제기하고 싶은데 네. KBS가 이제 박민 사장 시절에 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옹호하는 방송을 많이 내곤 했잖아요. 네. 그때 이게 논란이 생겼을 때 그 뉴스에서 어떻게 보도했는지 그걸 좀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진짜. 뭐 기억이 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면 아니 궁금해서? 그때는 그냥 이거 아니다라는 것만 아. 계속 보도를 했었는데 네. 참 이제 와서 이제 또 제보도 받고 도면도 내보내고 참 격세지감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박장범 사장도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한다 뭐 이 생각도 들고요. 이거는 저는 조금 이제 너무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왜요? 왜 그러냐면은요. 골프 연습장 저는 지을 수 있다고 봐요. 완전히. 네, 아.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물론 공직자고 하지만은 공인과 또 개인의 사인의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해외하고 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 시간 날 때 골프 쳐요 그냥. 예, 뭐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골프를 자주 가죠. 예, 조지 부시도 그렇고 골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프 연습장 특히 이제 뭐 외국 정상들하고
치겠다고 뭐 네. 본인들 뭐 그런 변명인지 뭔지 했는데 그거를 조금 뭐 믿지는 않더라도 저는 이거 가지고 뭐 엄청나게 비판하고 싶어. 오히려 근데 당당하게 처음부터 그러니까요. 하지. 이거를 네. 이렇게 좀 구리게 네. 되게 구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하나 졌다 하면 될 거를 왜 거짓말을 해서 일을 그러니까. 크게 만드는. 거짓말도 큰 건데 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꼭 이런 시설을 둬야 될까. 뭐 외부에 나가면 또 골프 연습장도 많이 있고 제 특이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네. 사단장이 새로 왔는데 골프 연습장을 저희 부대에 보고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아. 부대에서 만들어요? 네. 만들 수 부대는 있- 워낙 뭐 산이 많으니까 거기 네. 산 비탈을 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골프 연습장을 만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부대에 골프병이라는 그러한 보직을 주는 새로 생겼어요? 병사를 한 명을 배치를 시켜놓은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사단장과 대대장이 가끔 거기 가서 골프 연습을 하는 거 봤어요. 네. 우리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 아. 군대에서 과연 군인들이 저러는 게 맞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제 국정 운영이 열심히 해가지고 가끔 스트레스 풀러 원래 치던 분이시라서 골프 연습하고 스크린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정황적인 증거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이 골프 연습장까지 왔다라는 게 과연 적절할까? 그러니까 저는 비판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진짜로 정치를 잘했으면은 이것도 별일 아니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맞습니다. 정치가 이 지경까지 오니까 이거 다 밉고 싫고 짜증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저는 어쨌든 크게 보면은 이거를 그렇게 막 문제 삼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말에 이제 민주당 의원 중에 좀 네. 협상을 해야 될 분 있으면 불러서 오셔가지고 저 스크린 한 게임 치면서 좀 여러 가지 얘기 나누시죠. 그건 좋지. 아. 그런데 이제 본인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래 출근 안 하고 연습하러 가고 아. 좀 중간에 와가지고 또 연습하고 빈차 보내고 연습하고. 아니 진짜 이거 골프 연습장이 아니라 여기서 빠따친 거 아니에요 혹시? 골프채를 7번부터 이렇게 5번까지 폭력은 안 됩니다. 안 네,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지금 양당 얘기 잠깐만 하고 넘어갈까요? 아 시간이 없네. 네. 네. 일단 그 손원석 이제 뭐 권한 대행이죠. 뭐 이제 당의 원톱인데 혁신이 꾸리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선에 난항을 겪다가 오늘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신임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받았어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은 봤죠. 당 대표 안 나가시나? 아니, 나갈 수도 나가는 있죠. 거죠. 혁신위원장 하면서 당 대표를 오히려. 나간다고요? 오히려 혁신에 가장 이 당을 혁신하는데 가장 최적인 사람 누굽니까? 안철수!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친윤이 그러면은- 안철수 미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되겠네. 아. 정영진 앵커님 말씀처럼 네. 친윤이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안철수를 당 대표로 밀 수 있겠다. 아, 아니 제가 근데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대선 때부터 네. 친윤들하고 안철수하고 손잡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아. 얘기를 제가 여러 기억해요. 방송에서요. 네. 여러 기억해요. 방송에서 실제로 했어요. 최근에 친윤이 안철수를 예, 예. 민다라는 얘기가 파다하게 맞아요. 있었. 제가 이미 오래 전부터 예. 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친윤에서 볼 때는 굉장히 컨트롤하기 용이한 사람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군요. 근데 그 고집도 상당할 텐데. 네. 안철수 의원의 고집. 네. 근데 그나마 김문수 고집, 한동훈 고집보다는 안철수 고집이 그나마 훨씬 낫다. 아. 이렇게 친윤이 판단한 거죠. 됐잖아요. 이미 김문수 고집에 되고 이게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네. 차기 공천이 핵심이에요. 그렇죠. 친윤들은 본인이 안 나가더라도 본인 사람 신거나 막 본인 나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네. 김문수 당대표가 될 경우에는 음. 그 거기에 정치 룸팬들 네. 실업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대거 몰려와가지고 자기 자리를 다 친윤들이 원하는 자리 뺏을까봐 상당히 겁을 내요 진짜로.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밀어야 되는 그나마 안철수는 타협이 가능하다고 친윤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지금. 그렇게 해서 권력 잡은 사람들이 과거 역사에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저쪽 힘이 균형이 잘 안 맞아갖고 엉뚱한 사람이 갑자기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국민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잠시 후에 저희가 정청래 의원 모시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거 관련해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 좀 나왔어요. 그래서 네. 그거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정청래 의원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피곤할 때 뭘 찾으십니까? 저는 요즘에 영지버섯, 상황버섯, 차가버섯 이런 버섯류를 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섯을 찾다가 너무 산도 험하고 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버섯을 직접 따세요? 이제 그래야죠. 아. 그게 이제 제일 좋은데 네.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바로 마시면 기운차. 요거로 이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가 바로 영지버섯, 죽은 사람도 살려냈다는 상황버섯, 러시아의 공식 항암제라고 알려진 차가버섯. 요 아이들을 제주 용암 해수로 녹여냈습니다. 이름이 마시면 기운차. 아, 차가버섯 들어가 있구나. 다 있죠. 되게 차가버섯 맛이 비싸요. 나구나. 비싸요. 차가버섯. 비싸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맨날 흔들어 드시고 먹어야 할 때 카페인 걱정하시고 또 뭐 그럼 뭐 거기다 뭐 이렇게 좀 쓰니까 뭐 또 설탕 넣고 드시면 또 당 걱정하셔야 되고 얼마나 칼로리 걱정 많습니까? 그럴 때 칼로리 걱정 없이 당 걱정 없이 카페인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마시면 기운차. 여름에 특히 더 필요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맛이 약간 버섯 맛이 좀 약간 쌉싸래하게 좀 나죠? 네. 버섯 향이 나는데 네. 이걸 이제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네. 버섯 향을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안 좋아하실 수 있는데 뭐 괜찮으신 분들은 그냥 뭐 일반 음료 같아요, 사실은. 네, 그럼 버섯 샤브샤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드실 수 있습니다. 네. 건강한 맛. 건강한 네, 맛. 건강한 요거 맛. 장르만 여의도 특가로 50% 할인해서 20병 한 세트가 24,600원입니다. 네, 요즘 그 편의점 가시면 이런 거 무슨 보리차 뭐 이러면서 이제 한 2-3천 원씩 받는 거 많잖아요. 예, 예. 네. 이거는 20병에 건강에도 좋고. 24,600원. 한 병당 한 1,200원 꼴 정도 네. 되니까 또 무료 배송까지 해드리니까 편하게 집에서 받아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신뢰가 가는 게요. 네. 제주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주도. 중국 사람, 중국 청정물. 사람이구나. 제주도에서 네. 믿을만합니다. 제주. 병이 디자인 좀 예쁘지 않아요? 그립감이 딱 좋은 사이즈. 들고 다니기 딱 좋은 사이즈. 네. 자, 요거 네이버에서 우리카세 검색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장르만 여의도에서 너무 출연료를 적게 줘가지고 네. 주문은 못 하겠고 한 병만 가져갈게요. 맛은 있네요. 그렇다면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예. 네, 출연료 대신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 네. 자,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나도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